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아티스트 괴짜 예술가라는 수식어답게 청양고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성시경이라고 생각해요. 충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잘생김이 그냥 잘생김이 아니라 목소리와의 그 조화가 사실 역대급 사기죠. 삑사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 공개되는 무대였을 거예요. 압도당하는 느낌이, 이만한 전광판에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마지막에 빵! 진짜 주변 반응이 다 그랬어요. 마지막 마마 무대에서. 오늘의 주제는 탑입니다. 탑이 솔로 앨범을 낸다라는 기사가 떴죠. 기사를 보고 탑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의 수식어, 본인이 말하는 괴짜 예술가라는 수식어답게 유니크하고 독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만,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뒤에 행보들이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2와 3에서 타노스 역할을 맡아서 사람들한테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는데, 사실 탑은 배우로서도 물론 많은 작품들을 했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배우 탑보다는 가수로서의 탑이 훨씬 더 유니크하고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뱅의 탑은 정말 대체될 수 없는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솔로 앨범 기사가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래서 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청양고추? 요리로 따지면 킥인 것 같아요. 킥. 그 요리에서의 가장 핵심 역할? 빅뱅을 잘 생각해보면은, 물론 빅뱅의 중심은 GD고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아이콘으로서 주목받는 아티스트는 당연히 GD인데, 사실 빅뱅의 음악을 보고 무대 구성을 보면 실제적인 메인 주연 역할은 전 탑이었다고 생각해요. GD는 오히려 빅뱅 안에서만큼은 총지휘자 같은 역할, 음악을 설계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주고 거기서 돋보일 수 있게끔 최대한 파트를 분배해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역할을 맡은 메인 캐릭터는 저는 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들을 들어보면 귀에 박히고, 그리고 약간 GD와 탑을 보면은 밴드로 따지면 GD가 일렉 기타고 탑이 베이스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베이스는 중심을 잡아주고 무게감을 주는 역할인데, 탑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베이스가 오히려 튀는, 빅뱅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하드캐리 했던 곡들이 많지 않았나. 뭐니 해도 탑의 리즈 시절은 아무래도 GDN 탑 시절의 그 백발 탑이 아니었을까. 완전 올백의 백발이고, 심지어 그 백발의 스타일링이 예전에 스트리트 파이트 보면은 가일이라고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까지 위에 세워서 완전히 수직으로 그 백발을 소화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GDN 탑 앨범은 트렌디함 그 자체였는데, 그래서 요즘에 다시 들어도 굉장히 세련되고 옛날 앨범 같지 않아요. 구성 자체가 워낙 뛰어났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GD와 탑이 정말 듀엣으로 진 면모를 보여줬고, 그 앨범의 총괄 프로듀서가 테디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GDN 탑 앨범부터 테디가 본격적으로 이제 빅뱅과의 협업을 시작한 앨범이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빅뱅의 최고의 명반으로 불리는 Alive와 Made 앨범, 그 두 앨범 모두 테디가 총괄 프로듀싱을 하면서 빅뱅이 아티스트로서 완전 확고히 자리를 매김한 그 앨범들이었는데, 어쨌든 그 시작을 알린 앨범이 이제 GDN 탑 앨범이었고, 이제 빅뱅과 테디의 본격적인 만남을 있게 해준 그 앨범이었기 때문에 명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앨범 당시에 탑의 그 비주얼 임팩트가 워낙 세서 흡사 제임스 딘을 떠올리게 했어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임스 딘이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유명 배우고 젊은 나이에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여전히 그 청춘의 아이콘, 반항의 아이콘으로서 여전히 불리우는 그런 인물이고, 가수 딘 있잖아요. 딘. 그 딘도 제임스 딘에서 따온 딘일 정도로 이제 그 반항의 아이콘, 청춘의 아이콘 이런 인물인데, 이때 GDN 탑 때 탑은 그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는 강렬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한국판 제임스 딘을 보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임팩트가 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빅뱅 얘기를 같이 좀 나온 김에 하고 넘어가면, 이 GDN 탑 앨범이 워낙 임팩트가 컸어요. 당시에 첫
그 음원 공개를 이제 마마에서 둘이 블랙 수트를 입고서 했는데 그때의 그 마마 무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뒤에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 뒤에 빅뱅이 컴백을 합니다. 이제 투나잇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데 투나잇 앨범이 사실 음악적으로 굉장히 명반이거든요. 노래들이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 앨범이 사실 약간 빅뱅 치고는 좀 묻혔어요. 근데 그 묻힌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GDN 탑 앨범 때문이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워낙 임팩트가 셌었다 보니까 오히려 빅뱅으로서 나왔을 때 그런 신선함과 뭔가 임팩트적인 충격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네, 음악적 퀄리티는 좋았으나 아쉬운 결과를 낳았던 게 그 GDN 탑 임팩트가 너무 셌었기 때문에 그 해골 앨범은 오히려 GDN 탑에게 밀렸다라는 평을 전 하고 싶습니다. 네. 대중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웠던 앨범이죠. 사실 근데 그 앨범 들어보면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톤 자체가 너무 사기예요. 예. 지금까지도 보기 힘든 톤이라서 톤이 그러니까 래퍼한테 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컬리스트로 따지면 음색이거든요. 음색.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음색이 좋지 않으면 사실 가수보다는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색이 좋은데 보컬리스트로서도 테크닉이 있을 때 가수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예를 들어 성시경님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워낙 음색 자체가 독보적이니까 벌써 한 소절만 불러도 피아노 반주에 고음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벌스 그냥 이윽고 하나만 해도 끝나는 게 그게 바로 음색의 힘인데 그거를 이제 래퍼로 적용하면 탑이 딱 그런 거죠. 그 톤 자체가 사기다. 그냥 뱉는 순간 끝나는. 근데 거기에 댐핑 있는 랩과 그리고 또 가사들에서 또 전달하는 메시지가 워낙 독특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세고 그 목소리와 너무 어울리는 그 외모? 잘생김이 그냥 잘생김이 아니라 굉장히 남자다운 강인한 외모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목소리와의 그 조화가 사실 말이 안 되죠. 완전 그런 걸 속된 말로 이제 사기라고 하고 치트키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에서 나오는 그 임팩트랑 톤의 만남은 거의 이제 역대급 사기죠. 가요계에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그래서 탑을 테크닉적으로 좀 평을 하는 것 자체가 무색한 생각이 들고 빅뱅 초기 시절부터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로 랩을 했던 래퍼고 그래서 좀 화려한 테크닉을 오히려 쓰지 않고 라임이나 플로우가 조금은 단순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단순한 게 탑의 보이스를 살리는 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랩을 구사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랩 변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그 데뷔 초부터 줄곧 중점 댐핑 있는 그런 보이스를 끌고 가다가 한 번 좀 마지막에 변주를 주는 타이밍이 저는 메이드 앨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게감 있는 랩으로 계속 가다가 그 시절부터 메이드 앨범 시절부터 탑이 그 이제 속된 말로 뒤집어 까는 소리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뒤집어 엎는 소리를 내면서 무대에서 그 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귀를 어떻게 보면 조미료처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이 됐던 거죠. 메이드 앨범 전과 후를 보면 라이브 무대에서 그 부르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변주를 주고 일단 무대에서 무게를 그전까지만 해도 무게를 많이 잡고 랩을 했으면 그 메이드 앨범 이후부터는 조금 더 되게 뭐랄까 무대를 조금 더 갖고 놀기 시작했다. 이제 자기가 하던 모든 기본기적인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오히려 되게 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노는 게 탑만의 방식으로 놀기 시작한 거죠. 무대를 날라다니는 게 GD가 하는 방식이면 탑은 거기에 이제 똘끼 한 스푼을 얹어서 랩도 멋있는 랩을 할 수 있지만 또 특이한 소리를 내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자기만의 그 4차원 똘끼를 발휘하면서 그게 탑의 스타일 변화에 좀 한 포인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빅뱅의 노래는 멜로디 라인이 너무 좋지만 탑의 벌스들이 굉장히 귀에 팍팍 박히고 재밌는 파트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탑3를 꼽아보자면
3위는 Fantastic Baby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훅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죠. 붐샤까라까. 미친 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훅을 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맛깔나고 무게감 있게, 그게 짜치지 않게 좀 나올 수 있었던 게 탑의 그 보이스와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훅 자체가 일단 너무 사기였고, 그리고 탑 파트의 랩도 가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뻑의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말란 말이야, 느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부터. 그게 재수없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냥 보면서 빠져들게 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이제 탑이 물이 오를 대로 올랐고 그 가사와 본인의 캐릭터가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3위로 판타스틱 베이비를 뽑아봤습니다. 네. 2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카페입니다. 탑의 그 중저음 랩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고, 빅뱅 노래지만 사실 탑의 솔로 음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벌스 1, 2절을 다 탑의 랩으로만 구성이 돼서 래퍼들이 많이 하는 구성이죠. 사비 멜로디 라인은 이제 피처링을 쓰고 1, 2절 벌스를 랩을 하고, 그게 래퍼들이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서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탑 솔로에 나머지 빅뱅 멤버들이 피처링을 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음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컬도 대성 보컬이 좀 눈에 띄는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곡 자체가 제목과 너무 잘 어울리게 되게 이제 분위기 있고 고급지고 세련된 음악인데,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된 음악이란 느낌이 들고, 카페뿐이 아니라 라운지나 바에서도 너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 깔려서 나오는 탑의 그 1절에 묵직하게 깔려서 나오는 랩도 좋고 2절에서 조금 격양된 톤으로 나오는 랩도 너무 좋고, 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적이면서도 톤 자체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탑의 보이스와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위로 꼽아봤습니다. 1위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Still Alive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대중적으로 그렇게까지 알려진 노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무대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Still Alive 자체가 원래는 그 Alive 앨범의 인트로 곡 Alive로 나왔는데, 이제 그 Alive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완곡으로 해서 Still Alive로 이제 다음 뭐 리패키지 앨범이었나요? 뭐 거기에 실린 음원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원입니다. 이유는 노래도 노래인데 가사가, Still Alive 노래 가사가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잘 느껴지는 음원이라 생각이 들어서 Still Alive를 꼽아봤고, 이 곡에서의 탑의 가사들이 정말 이 아티스트가 단순한 아이돌 혹은 래퍼를 넘어서 예술가라는 느낌이 정말 들게 해주는 그런 가사들이 잘 녹아져 있어가지고 가사와 랩과 음악의 밸런스가, 삼박자가 너무 잘 어우러진 그런 음원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1위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가사를 같이 보면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사실 제가 고민했는데 뽑지 않은 곡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베베는 정말 그 탑 특유의 4차원 똘끼의 진수였던 음원이었다고 생각해서 사실 탑3 안에 넣고 싶었는데 고민하다가 뺐고요. 그리고 이피유랑 라스트 댄스는 묶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두 곡에선 탑이 이제 보컬로 참여를 했죠. 음색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노래 실력을 떠나서 짧은 소절이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왔던 탑의 보컬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 있었던 곡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번외로 한번 넣어봤고요. 거짓말 같은 경우는 뭐 랩이 좋고 뭐 이런 톤이 좋고 이런 얘기보다도
탑을 세상에 처음 알린 곡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이 제스처랑 선글라스 이것들을 다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 거짓말도 번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탑신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2015년이었을 거예요. 메이드 콘서트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었거든요. 그 솔로 무대를 둠다다로 꾸몄는데 뭐가 없어요. 그냥 혼자 랩밖에 안 하고 뭐 춤도 없고 당연히 뭐 랩 무대니까 그런데 구성 자체를 임팩트 하나로 꾸몄더라고요. 편곡을 많이 해서 이제 밴드 사운드를 완전히 끼얹고 그리고 무대 장치를 레이저로 많이 쐈거든요. 레이저 그 무대 장치를 사용을 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압도당하는 느낌이 그 밴드 사운드랑 레이저랑 거기에 탑의 그 보이스 그 동굴 보이스랑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화면 전광판 이만한 전광판에 마지막 임팩트 탑이 달리는 부분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벗나? 뭐 아무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임팩트 때 클로즈업이 빵 되는데 이 아시죠? 그 탑 눈썹하고 이 눈매 라인 약간 미친 듯한 래핑을 하면서 기타 밴드 사운드에 그 레이저에 이게 막 한데 어우러져서 마지막 부분에 그냥 몰아치는데 마지막에 빵 끝내고서 이제 걸어 들어가면서 밴드 사운드만 나오면서 노래가 끝나는데 현장에 있는 관객들 반응이 진짜 똑같았던 게 할 때는 막 보다가 딱 끝나는 순간 와 진짜 주변 반응이 다 그랬어요. 뭐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놀래면 사람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때의 충격을 좀 잊을 수가 없었던 제가 살면서 봤던 무대 중에 가장 쇼킹했던 무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서 그때 임팩트가 정말 어마어마했고 진짜 한국이면 끝나더라고요. 네. 솔로로서 역량이 어마무시하구나를 그때 현장에서 더 크게 느꼈죠. 이렇게 뭔가 TV나 이제 영상으로 볼 때랑 현장에서 볼 때랑은 또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 콘서트 때 기억이 굉장히 생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빅뱅에서 탑이 빠진 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4명이서 낸 유일한 곡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그 곡 자체가 워낙 완성도가 높은 음원이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넷이 저는 어벤져스란 생각이 들거든요. 한 명 한 명 대체가 불가능한 멤버들이었는데 탑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커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복귀를 하기 바라는 마음인데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도 탑의 그 마스크와 보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테토남의 그 향기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여서 더 향수를 여전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뮤지션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이번 솔로 앨범이 기대가 되고 부디 좀 좋은 곡들을 꽉꽉 채워서 와주길 개인적으로는 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솔로 앨범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 특이한 곡들로 구성될 것 같아서 조금 두렵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 반, 두려움 반이 그런 데서 오는 보이스와 비주얼을 최대한 잘 써주길 바라는데 대중성 있는 좀 음악들로 구성이 되기를 좀 개인적인 팬의 입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 이제 11월에 마마 무대를 하죠.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빅뱅이 또 무대를 하지 않을까 작년처럼. 근데 그때 그 마지막 마마 무대에서 최초로 Still Alive를 불렀으면 좋겠고 무대에서 탑이 딱 등장을 한다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도 더 큰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면서 물론 현재 빅뱅 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죄송스러운 얘기다 보니까는 미리 사과의 말씀드리고 탑을 인간적으로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티스트로서 워낙 높게 평가하고 더 완성도 있는 무대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솔로 앨범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